저 분사구문 고치는 방법. 생각보다 쉬워요. 어쩌면 아주 쉬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지, 분사구문 고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잘 생각해 봐요. 부사절 접속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제부터는 외워버려요. 부사절 접속사는 특징이 뭐다, 이런 걸 외워버리면 되는데, 가정법에서 배웠던 거 해봐요.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되냐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인가가 부사절이라고 해봐. 그러니까 요것도 꼭 적어놔요. 부사절 뒤에는, 여기는 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뒤, 의문대명사 뒤는 불완전하다 이랬었잖아요. 이제 그거 아니고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그러면 이제 부사절이 어디선가 끝났다고 해봐. 잘 생각해봐요. 여기 컴마는 꼭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마까지가 부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안 찍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편의상 찍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는 주절이 올 거 아니에요. 주절이 어때야 돼요? 잘 생각해보라고. 부사절이야, 부사절. 이거 부사야, 부사. 그러면 여기가 어때야 돼? 다시 또 완전한 문장 와야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다고. 부사절 접속사는 완벽한 두 문장을 뜻으로만 연결시킨 것 뿐이에요. 완벽한 두 문장을 뜻만 갖고 연결시킨 것 뿐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이 끝나면 넓게 해서 다시 해봐요. 이게 무슨 절이요? 주절. 넓게 말해, 넓게. 그러면 이건 무슨 절이고? 종속절. 그런데 이제 종속절 중에 부사절이다 이 말이지. 이런 문장을 뭐라 한다고? 복문. 자, 또 하나. 가정법의 if도 마찬가지예요. 종속절이 부사절일 때는 이 부사절과 주절의 자리 바꿔버려도 상관없어. 주절이 앞에 오고 종속절이 뒤에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은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부사절은 위치 바꿔도 된다고. 부사절은 이제 부사절의 위치를 표시할 테니까 봐요. 부사절은 주절 앞에 위치해도 되고 주절 뒤에 위치해도 되고 가끔은 주절 사이에 껴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껴있어도 찾아낼 수 있어. 쉽게 찾아낼 수 있어, 쉽게. 부사절의 위치는 맨 앞도 되고 중간도 되고 마지막도 되고 이렇다. 이렇게 이제 알아놨으면 이제 분사구문으로 고칠 건데 생각해봐요. 뭐를 분사구문으로 고치겠어? 뭐를?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고치겠지. 부사절을. 그러면 부사절이 여기 앞에 있던 중간에 있던 끝에 있던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분사구문으로 고쳐버리면 되니까 분사구문도 위치가 어디겠어요? 분사구문도 문장 앞도 되고 중간도 되고 끝도 되는 거야. 분사구문의 위치가. 그러면 이제 편의상 부사절이 앞에 있다고 하고 이제 분사구문을 고칠 거예요. 자, 첫 번째. 접속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략하겠지. 생략을 하는데 이제 우리 아까 배웠던 when, while, after, because. 그러니까 아무거나 생략하는 게 아니라 if, though. 지금 대표격으로 적은 거예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시동작이나 연속동작 이런 거. 요것만 없앨 수 있는 거지. 분사구문의 뜻이 있는 것만. 바로 요것들만, 이것들이 부사절에 나오면 그냥 생략.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는 생략.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이제 부사절 접속사는 없앴어.
없앴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종속절의 주어 처리해야죠. 부사절의 주어 처리해야지. 종속절의 주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랑 비교해서? 지난주에 부정사, 동명사 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종속절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랑 비교를 하는 거야. 주절의 주어와 비교를 하는데 명칭을 굳이 쓰자면 요 2번이 바로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랑 관련되는 거야. 그러면 주절의 주어랑 비교를 했을 때 경우의 수가 또 두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어쩔 때랑 어쩔 때요. 같거나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어. 그러면 배우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략. 그러니까 만약에 같다면 끝난 거야 이미.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를 비교했는데 같다. 그러면 없애버리고 여기 동사만 뭐로 바꾸면 돼? ing를 바꾸면 끝이지. 그게 분사구문이라고. 엄청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다르면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르면 쓰는데 어떻게 쓰냐. 이거 기억나나 해봐요. 부정사 같으면 어떻게 썼어요? 그냥 딱 기억나는 거. 부정사 앞에 포 플러스 목적격 이런 식으로. 동명사 같으면 어떻게 쓴 것 같아?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소유격으로 쓰기도 하고 단어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이랬었죠? 요런 게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요 위에 거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러면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하냐? 다를 때 그냥 주격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주격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야. 주격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자, 근데 필기 다시 여기서 하나를 세분화를 시키고 들어가요. 주격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세분화를 시키고 가요. 종속절의 주어,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를 비교해서 같냐 다르냐를 따지고 다를 때 한번 다시 나눠. 여기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일반인일 때와 일반인이 아닐 때. 일반인일 때와 일반인이 아닐 때를 딱 두 개로 나눠서 일반인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테니까 몇 개 불러봐요. 대표적인 거. 위, 복수, 유, 데이 이런 것들이죠. people 이런 것들이 일반인이에요. 일대랑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 일대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이제 하는데 일반인이 아니다. 그러면 방금 한 거 어떻게? 주격 그대로 써주면 돼요. 주격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에 한해서는 부정사나 동명사에 비하면 분사구문은 정말 쉬운 거야. 단어 그대로 써버리면 다 단어 그대로. 근데 이제 여기 조심해요. 일반인일 때는 부정사랑 동명사 같은 경우는 또는 수동태 같은 경우도 가볍게 넘겨버렸죠. 일반인일 때 조심해.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를 비교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일반인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정사나 동명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랬죠. 분사구문에서는 무조건 생략이야. 쓰면 틀려요. 무조건 생략. 그러면 이제 분사구문 이미 끝났어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이 뭐냐? 기억나나 봐요. 세 번째. 이제 뭐 처리하면 되냐면 요거. 종속절의 동사만 처리하면 되죠. 분사구문 부사절의 동사만 처리하면 되는데 부사절의 종속절의 동사. 종속절의 동사를 처리하면 되는데 또 기억나나 봐요. 뭐랑 비교해요?
주절의 시제랑 비교해야지. 시제. 종속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를 비교해야지. 종속절의 동사를 처리하는데 주절의 시제와 비교. 바로 요 3번 있죠? 이게 바로 분사구문의 시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뭐 아니면 뭐? 잘 생각해봐. 잘. 아니 명칭인 별개 있어. 단순형과 완료형. 단순형과 완료형. 그리고 이제 똑같아요. 단순형은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종속절의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고치고 ing. 종속절의 동사, 부사절의 동사를 바로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돼. 완료형은 어떻게 해요? 완료하면 생각나는 거. have pp. 여기다 ing 붙이려면 어디다 붙여? having pp. 그러면 종속절의 동사를 어디다 넣겠어요? 여기다 넣어야지. having pp. 이렇게 종속절의 동사를 바로 이 자리에 넣으라 이 말이야. 자, 이제 다 똑같아요. 지난주에 2번이나 연속 배웠던 거. 완료형만 외우면 돼. 완료형만. 종속절이 그 다음 해봐요. 완료형. 종속절이 주절보다 그 다음 한시제 과거일 때. 그러니까 요 말만 계속 외워. 그러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문 다 똑같은 거야. 종속절, 부사절이 주절보다 한시제 과거일 때는 완료형을 쓰고 여기에 해당 안 되면 무조건 단순형. 이렇게. 근데 이제 단순형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적어놔요. 주절과 종속절 시제가 같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여기다가 약간 살만 좀 붙일 테니까 일단 이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해봐요. 종속절이 주절보다 한시제 과거일 때, 요럴 때 이제 시제의 순서라고 따지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거 썼다 또 바로 지울 거니까 봐요. 시제의 순서. 딱 4개만 외워놓으라고 한 거.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과거는 과거하고 현재 완료. 과거의 한시제 과거. 과거 완료. 현재 완료의 한시제 과거. 과거 완료. 이렇게. 형태까지 쓸 테니까 봐봐요. 과거 완료는 어떻게 써야 돼요? 헤드 pp. 현재 완료는요? have pp.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pp. 자,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 이걸 따져주면 된다고. 자, 그럼 이렇게 끝났고, 요거 이제 지울 거고, 이 문장을 하나 쓰세요. 자, 문장을 쓴 다음에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고, 밑에 한 2-3줄 띄우고, 자,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고쳐봐요.
자, 이렇게 웬부터 어디까지가 부사절이요? 이렇게 묶어내는 게 첫 번째라고. 독해를 할 때도 이렇게 부사절을 빨리 묶어내는 게 독해 문장 짧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뒷문장이 어때요? 완전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의 뜻 처리만 하면 된다고. 해석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나는 어렸을 때 나는 행복했었다. 아래 것이요. 도우부터 어디까지요? 푸어. 도우는 양보.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는 행복했다. 이러면 되죠? 자, 이제 위에 거 할 테니까 봐요.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거예요. when 어떻게 해요? 생략. I 같죠? 생략. was도 과거. 그래서 무슨 형? 단순형. 그래서 was의 원형에다가 ing 붙이고 남아있는 걸 써버리면 끝이라고. 이렇게.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빙영 I was happy. 자, 아래 것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래 건 했다가 그냥 바로 지울 거예요. 위에 거만 갖고 좀 더 하기로 하고. 또 아래 거 하면 도우 생략. I는 생략. was 시제 같죠? 그러면 이 단어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고 남아있는 걸 쫙 써. 그러고 또 주절 쫙 써버리면 끝.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ing만 남죠. ing만 남으니까 이제 해석할 때 어떡하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지워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연결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복수겸에 분사구문의 뜻이 몇 개? 6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연속동작, 동시동작.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봐. 가난했을 때 나는 행복했다. 이상하죠? 가난했기 때문에 행복했다. 안 되지. 가난하다면 행복했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가난할지라도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말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보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은 요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이제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지. 해석이 이제 빨리빨리 될 수 있게끔. 대신 이제 독해할 때 보면 굉장히 막 단어들이 길어지고 모르는 단어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할 때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 뿐이지 이렇게 쉬운 단어만 나와 있다면 이렇게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 연습을 할 때만 더듬더듬 거려지고 하는 거지 익숙해지고 나면 금방금방 돼. 그리고 이제 주로 이럴 때가 제일 많지. 시간이라든가 이유. 아니면 그냥 연속적으로 그냥 차례로 쫙 해석을 해버리고 그래 놓고 말이 안 되면 시간 넣어보고 이유 넣어보고 이러면 된다고. 그 다음에 조건하고 양보는 힌트가 뭐라고요? 요 자리에. 가정법의 주자리 형태가 오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건하고 양보를 우선적으로 해보면 되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추가로 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사절 접속사가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분사구문으로 간단하게 고쳐버리면 분사구문의 뜻이 불분명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 모습만 가지고는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도 말이 되고 저렇게도 말이 되고 막 말이 여러 가지가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막으려고 이렇게 하기도 해. 자, 이제 1번에다 추가해서 써요.
분사구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써도 된다. 이렇게 추가해서 기억해요. 접속사를 써도 됨. 그러니까 써져 있으면 우리한테는 더 쉽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분사구문이면 다 없애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돼? when, being, 영 이렇게 써주면 이게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다라는 것만 알면 해석할 때 편하지. 우리가 고를 필요가 없잖아. 젊었을 때 이래버리면 되지. 어렸을 때 난 행복했었다. 그래서 요걸 하나 배웠고요. 여기 when은 어떻다고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자, 또 추가. 종속절의 주어를 이제 주절의 주어랑 비교해서 요 의미상 주어 부분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잖아요. 같아서 생략한 경우, 달라서 써준 경우, 다르지만 일반인이라서 생략한 경우. 여기서는 요 세 개를 명칭을 달리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명칭만 좀 보면 돼. 명칭을 좀 들으면 되는데 명칭이 어렵고 긴 건 요 마지막 건데 요건 금방 익숙해지고요. 오히려 단순해지고 중요한 건 요 두 번째 거. 요 명칭을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명칭이 문법적인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긴 내버려 두고 자 여기 종속절의 동사 밑에다가 이제 하나 써요. 종속절의 동사가 바로 여기인데 다시 기초적인 분류법으로 한번 해봐. 제일 기초 우리 수업할 때 동사를 어떻게 나눴어요? 문장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의문문이나 부정문 같은 거 고칠 때 동사를 어떻게 나눴어?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 제일 먼저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조동사가 들어갈 때도 배웠지? 그러면 셋 중 하나로 구분을 주로 했잖아요? 근데 조동사에 ing 붙이는 건 없거든? can에다가 ing 붙이고 may에다가 ing 붙이고 그럴 일은 없다고요? 그러면 경우의 수 3개 중에 조동사의 경우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만약에 일반 동사가 왔다? 그럼 아무 특징 없어요. 그럼 일반 동사도 빼버리고 오히려 제일 기초적인 비동사 여기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종속절의 동사가 비동사일 때 종속절 동사가 비동사일 때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초적인 단어 비동사 말하는 거예요. 비동사일 때 이제 따져봤더니 주절하고 종속절 시제가 같았다. 그럼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불러. 비동사면 단순형으로 쓰면 빙. 만약에 비동사가 있는 종속절이 주절보다 한 시제 과거였다. 그럼 무슨 형? 완료형.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having been. 이렇게 되겠죠? 여기 비동사가 단순형의 경우라면 being, 완료형의 경우라면 having been. 이렇게 되겠지. 분사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함. 이렇게. 분사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면 비동사에 불과한 거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별것이 없어 보이거든?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간단 말이지. 이제 여기로 넘어와 봐요. 자, 이제 해봐요. 빙을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러면 여기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만 남아? 요것도 분사구문인 거야. 또 두 번째는요.
빙 또 생략을 해. when 0. 이것도 분사구문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설프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쉽게 가는 것 같다가 바로 요런 거 나오면 분사구문이라는 거 아예 생각도 못 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분사구문이고 요것도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뒤는 주절 그대로 I was happy.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문장을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분사구문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똑같이 어렸을 때 이렇게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결론은 독해를 하다 보면 이 넷 중에 한 가지가 막 뒤섞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왔을 때 이게 공부가 돼 있는 학생들은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가지만 그게 아닌 학생들 특히 이런 거 0 하고 I was happy. 그럼 이게 문장이 맞는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헤매는 거지. 근데 완벽하게 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겠지만 0이 원래 품사가 뭔데? 형용사가 분사구문이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야. 형용사 한 단어가. 자,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의 형태가 이렇게 좀 다양해진다라는 거. 근데 고작 요거 생략된 것 뿐이라고. being, having been. 그러면 또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된다고. being이 생략됐냐, having been이 생략됐냐를 또 따져봐야 되냐. 당연히 따져봐야 되지만 그냥 무조건 being이 생략됐다 하면 돼요. 이것까지는 고민하지 말고 having been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일단은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 요거만 알아두라고. 근데 이게 다다음 주에 요게 또 나올 건데 이건 지울 거예요. 지울 건데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하고 비교해봐요. 요랬는데 요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기도 해요. 부사절 접속사가 있을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려. 뭔 얘기냐면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고 비동사가 있을 때는 요렇게 생략해도 된다. 요렇게 기억하고 있어도 돼. 이거하고 이걸 좀 맞춰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봐, 다시. 이제 저 오전 수업은 일단 마무리할 테니까. 접속사는 생략하는 게 원칙이지만 써도 된다. 그냥 간단하게 외워요. 분사구문에서 뭐는 생략 가능하다? being과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하다. 근데 여기가 약간 부담스러우면 그냥 단순형만 외워.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명칭이 익숙해지면 되는 거지 이게 문법적인 뭐는 아니니까 그냥 명칭 한번 보세요. 일단 셋 다 분사구문이라 불러. 분사구문이라 부르긴 하는데 분사구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제 추가할 테니까 봐요. 자, 처음부터 다시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아서 생략한 경우 제일 기본적인 경우 그건 그냥 분사구문 이걸로 끝. 그럼 이제 이건 우리 알던 명칭이냐 됐고 이제 집중해봐요. 다르면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르면 독립이라는 말을 붙여요. 독립이라는 말을 똑같이 붙여. 독립이라는 말을 붙여. 그런데 다른데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일반인이 아닌 경우, 일반인인 경우 이렇게 나눴는데 요 일반인일 때 여기다가 용어를 하나만 딱 추가를 하면 되고 일반인이 아닌 경우는 이게 명칭이 딱 정해진 거야. 독립 분사구문. 잘 기억해놔요. 지금 외워봐봐. 어떤 걸 독립분사구문이라 한다. 왼쪽을 가서 다시 외워놓으라고. 자, 마지막. 일반인에는 위도 있고 유도 있고 they, people 이렇게 있죠. 인칭해봐. 위는 몇 인칭이에요? 1. 유는
2. 데이는 3. people 3. 인칭이 이렇게 다 다른데 일반인이라는 조건으로 다 생략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저 일반인이라는 말을 상징하는 말로 이렇게 인칭이 없다. 무인칭. 또는 인칭이 아니다. 비인칭. 요게 일반인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인이라서 무조건 생략해버린 분사구문을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명칭이 좀 길어. 근데 이거 크게 의미 두지 말아요. 설명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돼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은 결론이요, 결론. 수거로 암기하는 거야. 수거로 외우는 거예요, 수거로. 그래서 수거로 외우는 거다라고 알아들었으면 다시 올라가서 요 독립분사구문이라는 명칭만 좀 잘 기억해둬요. 독립분사구문. 요것만 다시 하고 끝내요. 독립분사구문은 뭐냐면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어때서? 달라서 그대로 써준 것을 독립분사구문이라 한다. 이렇게 말만 좀 외워놓으세요. 자, 그러면 오전은 여기까지. 오후에 식사하고 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 수거라고 그랬죠? 요걸 몇 가지 정리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갈 거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